네, 안녕하세요. 저 어저께는 강의를 하나 하고 왔는데,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사회적 기업을 하시고 계시고, 아니면 하려고 하는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무슨 강의야 막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예. 저 원래 강의하는 게 되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강의 이제 빈티지 하면서 그럴 일이 없어졌을 뿐이지. 그래서 어저께 나눴던 강의 내용들을 그냥 요약 정리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출근하는 중에 한번 좀 썰을 좀 풀어보자고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냥 몇 가지 그냥 파편적으로 얘기했던 것들 좀 얘기하자면은, 일단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수박 빈티지의 최종 가치 이런 거는 뭡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기업가들은 가치와 의미, 명분, 이런 것들을, 공익,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신 분들이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숨에 얘기했죠. 매출이라고. 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조금 일부러 좀 당황시키려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기도 하는데요. 물론 수박 빈티지가 돈이면 다 돼, 매출이 짱이야, 어떤 비인륜적인 일을 하더라도 매출만 나오면 돼, 이런 회사는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지 않은, 추구하는 건강한 시민으로서,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어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죠. 근데 그거를 롱런 하면서 증명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게 저는 매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제 특히 사회적 기업가들이나 목회자들이 그 돈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매출 자체를. 저는 매출 자체에 집착하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구자감일에다 구미래 플리마켓 하잖아요. 할 때 한 번도 그냥 이거 우리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밌으면 됐어, 그냥 우리끼리 으쌰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그런 애티튜드로, 마인드로 하질 않아요. 물론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지 않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구미래 플리마켓에서 매출로 탑을 찍을 수 있을까, 이거를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미래 플리마켓이 플랫폼으로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합니다. 그 밥벌이, 돈, 이게 우스운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자체로 돈이 거룩한 건 아니지만, 이제 목회자들이나 사회적 기업가들이 이제 의미에 중독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잘 움직이질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나무에다 못을 박는데 이걸 통해서 너가 이제 못을 하루에 100개를 박으면은 내가 너한테 100만 원을 줄게, 그런 일을 잘 못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 이걸 통해서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전도의 수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 많은 업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표면적인 가치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직업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 의미 부여하기 나름이겠지만, 근데 그것조차도 저는 거룩한 일이다. 그걸로 내가 밥벌이를 해결하고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나라에 세금을 내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도 거룩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수박 빈티지 하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너무 의미에 집착할 필요 없다. 저는 대신에 그런 어떤 자기 비즈니스 분야에서 좀 독보적으로 되는 거에 좀 집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사회적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뭐 아주 후하게 얘기해서 2% 부족한 거야. 근데 그 2% 부족한 거는 사실 저는 20%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어떤 좋은 의미나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가치로 퉁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았어요.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아니 목사님들이 하거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런 걸 싹 다 걷어내고 정말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로 붙어서 꿀리지 않는 이 분야에서 좀 독보적인 존재가 되는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가치 판단을 통해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걸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무의미한 일들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지구를 운행하시고 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이 모든 운행이 됩니다. 운영이. 그래서 저는 사회적 기업가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그 가치와 의미에서 탈출해야 되는 어떤 루틴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배달의 민족 우한 형제들 한명수 상무님이 이제 강의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분은 이제 디자이너죠. 몰입값 탈출을 반복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야 좋은 작업이 나온다고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그래요. 사회적 기업가들도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나 의미에서 탈출을 해서 관조하지 않으면은 그 정의감과 그 옳다라고 하는 그 자기 확신이 엄청 강력하거든요. 그거에 함몰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고, 그런 상태에서 전쟁이 나잖아요. 제일 잔인한 전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전쟁이 제일 잔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면은 그냥 가장 잔인하게 죽입니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또 타협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여쭤봐셨어요. 좀 질문을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매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회사가 커지고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할 타협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코어 밸류나 이런 것들을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냐, 이런 뜻이죠. 뭘 이렇게 멋있지 않는 행동을 해가지고 돈만 잘 벌면 되냐.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근사한 회사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면은 큰 회사를 할 수가 없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코어 밸류를 헤쳐가면서 사회에 불이익을 끼치는 어떤 행위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절대로 큰 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대외 기업들 엄청나게 높은 도덕적인 그런 어떤 기준들을 갖고 있어요. 물론 대기업들이 하는 불법과 비리가 많지만 그거와 달리 뭐 예를 들어서 뭐 500원도 그냥 뭐 사장 마음대로 못 쓴다든지 뭐 저는 모로는 서울을 못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타협이라는 게 신이 인간에게 준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 기업가들이 타협이라는 말에 되게 약간 포비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타협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중요한 그 비즈니스맨의 자질입니다. 그리고 인터랙션이고 요즘은 현대미술도 그냥 작가가 그려놓고 내가 의도한 건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이런 식의 패러다임에서 열어주는 거죠. 너가 느끼는 건 뭐니? 이렇게 열어주다가 그러면 그게 정답이야. 너가 느끼는 게 정답이지. 근데 이제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그 작품에 손을 댈 수 있게 해요. 예를 들자면은 제가 워싱턴에 바인 갔을 때 뮤지엄에 갔는데 바닥에 철판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네모난 철판들이. 그걸 이제 관람객들이 밟고 다닙니다. 그러면 처음에 작가가 세팅한 거에 대해서 조금씩 밀리겠죠? 그러면 그 상태가 작가가 의도한 최종의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와 관람객의 어떤 상호 소통을 통해서 최종적인 작품이 나오는 거죠. 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내놓은 다음에 이건 이거야, 이해하고 받아들여, 원하면 사, 이거를 넘어가 가지고는 그 시장과 이제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그들의 가치관이 회사의 가치관에 투영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코어 밸류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코어 밸류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수정하고 계속 보완해가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것 때문에 그러면 회사가 커진다? 그것도 사실은 맞는 명제는 아니에요. 100% 맞는 명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맞는 명제예요. 그리고 또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는 본질과 비본질을 나눠요.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일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비본질은 그냥 자유하자. 본질은 고집하고 독립투사처럼 지키되 비본질은 우리 과감하게 그냥 타협하고 하자. 사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본질과 비본질을 나누는 것도 자기의 가치관입니다. 정답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거는 본질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대선이고 절대 가치인가? 아니거든요. 다 상대적이고 개인의 가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이 개인에 따라, 시절에 따라, 나라의 지역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본질이니까 별거 아니야, 버려. 이거 말 자체가 웃긴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나이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본질과 비본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춤을 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이라고 너무 못 매어서도 안 되고 비본질이라고 너무 우습게 봐서도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본질이 갖고 있는 폭력성, 이게 가치나 의나 선이 갖고 있는 폭력성, 그 쉽게 함몰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반드시 있고, 비본질이 갖고 있는 어떤 강력한 힘들, 그 가벼움에서 오는 부드러움, 유쾌함, 위트,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비즈니스맨이라면은 그 본질과 비본질 사이를 엄청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춤을 춰야 돼요. 저는 그 비본질을 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노는 회사 중에 하나가 그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렇지 못한 너무 진지 빠는 회사들은 그 비본질에게 역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박이 하는 수많은 비본질적인 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너무 많아서 그건 열심인 거죠. 예.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렇지만 저는 그게 브랜딩의 핵심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비본질과 어떤 비본질을 추구하는 비효율성이 브랜드를 어마어마하게 막강하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시장의 이 생각의 발단은 뭐였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형이 둘이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저희 큰 형이 좀 공부도 잘하고 깨어 있고 신앙도 좋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 형은 진국이다 라는 평을 들을 만한 거야. 근데 그에 비해 나는 노는 거 좋아하고 막 교회에서 노는 거 좋아하고 공부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 형이 알맹이면 난 껍질이지. 근데 이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자. 그리고 껍질이라면 그냥 as it is, 껍질로서 살면 그것도 멋있는 일 아닌가? 그러니까 껍질 주제에 그 진국인 척하고 알맹인 척하고 사는 건 잘못된 거죠. 반대로 너무 진지한 진국인데 엄청 쿨한 껍데기인 척하면서 사는 것도 멋진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멋있는 일이잖아요. 솔직하게 자연스럽게. 그래 나는 좀 부족하고 띨띨하고 이제 깊이가 없고 껍질이야. 근데 그렇게, 근데 껍질 중에서 좀 딥한 정도로 가자. 딥한 껍질. 그리고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자. 정렬을 받아들여. 이렇게 한 거죠. 그랬을 때 느꼈던 그 해방감과 자유함이 있거든요. 껍질이 여러분 그 비본질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본질과 비본질을 나눈 그거는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물론 제가 느끼기에는 절대 진리가 있죠. 그쵸? 요번에 강의할 때도 어떤 분이 이걸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신학생이 얘기했으면 그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일반 성도들이 얘기했으면 괜찮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전도사나 목사가 그렇게 얘기한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써 있는 그 한 줄 가지고도 100가지 해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1번 해석과 100번 해석은 정말 정반대 해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학자들이 무고한 세월을 통해서 자기의 신학적 양심을 걸고 해석하는 그 어떤 산물이거든요. 그럼 둘 중에 뭐가 정답이냐? 그걸 누가 어떻게 정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있지만 인간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선과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와 절대 본질이 있지만 인간이 100%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다 상대적이고 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세상에 상대 영역이 있고 절대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절대가 있죠. 그렇지만 그 절대가 뭔지 인간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거를 확신하는 순간 실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본질과 비본질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타협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이 준 어떤 신이 준 지혜라고 보셔야 되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킨 어떤 대명사로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오해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잡혀가가지고 이제 똘똘한 애들을 잡혀가죠. 일제 식민지 일본이 그냥 똘똘한 인재들 10대들을 데려가서 뭐 삼성 장학생 같은 걸로 키웠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제사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냥 잡신에게 드려진 음식은 나는 먹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제사상에서 나오는 야채하고 물은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웃긴 거죠. 아니 어디에 제사상에서 나오는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야채와 물은 먹어도 된다라고 써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협을 한 거예요. 나는 이건 안 하고 이건 할 거야. 신이 준 지혜인 타협을 잘 사용한 거죠. 전 비즈니스 하실 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늘 고민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은 수박의 큐레이팅이 흐려지는데 그래도 할 것인가? 그럼 만약에 이 타협을 한 다음에 흐려진 수박의 큐레이팅을 나중에 어떻게 또 어떤 수를 통해서 그거를 복구하고 회복하고 강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사실 이거는 매출을 위해서 한 선택인데 어떻게 아닌 척하면서 브랜딩으로 녹여내고 스토리텔링을 해낼 것인가, 후작업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후작업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옷을 만들었는데 옷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나왔어. 그러면 저는 절대로, 사실은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아주 제작자만 알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괜찮네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자동차 4대, 올드카 4대를 빌려서 스타일링을 하는 오토앤스타일이라는 컨텐츠를 작업을 해요, 이번 주 토요일날. 근데 차량을 섭외하는데 원하는 차가 섭외되지 않았어요. 저는 프라이드를 섭외하고 싶었는데 프라이드가 지금 섭외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프라이드를 섭외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못해서 이걸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애초부터 이거를 원했던 것처럼 스토리텔링 합니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후작업이에요. 모든 걸 다 순도 100%로 오픈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절대 유익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속이는 일이 아니라면 누구 저보다 그 센서가 민감하신 분한테는 거짓말이라고도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센서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양해 구합니다. 네,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게 누구한테 유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했던 강의니까 아쉬우니까. 준비한 자료 있으면 먼저 보내주세요. 저희가 뭐 PPT든 만들어서 띄워놓겠습니다 했는데 없어용 했어요. 왜냐면 이거밖에 없거든요, 준비한 게. 나머지 것들은 좀 종교적인 신앙 영역의 얘기라서 조금 넘어간다고 치고, 저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가들이 이 비즈니스를 수단으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비즈니스를 수단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쟁취한다, 이런 건데, 그러면 그냥 비즈니스가 목적이고 그 비즈니스의 성공이 최종 실현인 그런 분들하고 같은 영역에서 부딪혔을 때 반드시 집니다.
소셜 비즈니스맨하고 붙으면은 비즈니스맨이 저는 이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 이 업에 순수하고 진실하니까. 저는 그래 어느 게 더 훌륭한 건가. 제가 빈티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빈티지 업이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만만한 일은 없습니다. 업이. 근데 저는 이걸 통해서 목회적인 어떤 거를 하려고 했어요. 이게 너무 교만한 일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제가 좀 오버해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일에 진심이고 이 일에 목숨을 건 사람한테 내가 너무 신뢰를 한 건 아닐까? 그 사람이 너무 목숨 걸고 진실로 평생을 했던 그 업을 수단으로 삼아? 김정렬이 따위가? 물론 이건 좀 제가 오버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그냥 그냥 매력적인 기업가, 독보적인 기업가가 되지 못해서 사회적 기업가로 이부리그로 들어온 느낌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먼저 매력적인 기업, 회사, 가게, 매력적인 프로덕트, 사람 감동을 주고 좋은 친구들이 많은 어떤 친구 같은 손님이 많은 그런 회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도 어떨까. 막 순서에 대해서 굳이 뭐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것도 거룩한 일이고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수단으로 삼고 하는 것만 가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세금 내고, 나라에 세금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집에 가져가서 밥 먹고 살고 하는 것도 신께 칭찬받을 일이다. 의미를 추구하면서 제품 퀄리티를 2% 부족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저는 마지막 2%를 채우기 위해서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때려박는 브랜드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이거의 수익이 얼마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갑니다.